마무리하고요. 바로요. 서홍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하겠습니다. 여기 그리시로 콜센터가 이년 마일리 타구에서 수천 명의 국민이 볼피싱, 로맨스 스탠드 등의 범죄 행위에 납치, 감금 당하고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심이 발견되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국정감사 내내 무거운 책임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에 캄보디아에서 귀국을 하셨어요. 국정감사를 마치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좀 보이시던가요? 예, 우리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 당국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대응이 중요한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대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 4개월째. 대사는 공석이고 대사보다 윗선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나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는 캄보디아 정부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도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소통이 없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사실 근무 시간이 끝났다라든지 이렇게 구조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대응했다. 예. 해서 3종 부실 세트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소재 파악이 안 된 사람이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행정력,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어떤 시스템이 부족한 건가요? 행정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지의 주장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안의 심각함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못했었다라고 하는 점이 더 중요한 것이고 예. 인지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정부가 최고위층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당국하고 아직까지 소통을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작년도에 그전까지만 해도 1명 내지 연간 17명 이런 수준이었던 것이 작년에 220명 예. 그리고 금년 8월까지가 330명의 감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도 그렇고 대사도 공백이고 정부의 최고위층까지도 해서 전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예. 아주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가장 시급한 게 대사를 임명하는 건가요? 뭔가요? 대사 임명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 대통령실과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캄보디아 대사관 쪽에서는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할 때 8월 11일 날인가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고문에 의해서 심한 통증이 있었고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그 소견까지도 다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 10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외교부 10월 13일인가요?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 그때 영사국장은 나와가지고 납치라는 이런 단어는 없었다. 그리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납치는 아니지만 납치보다도 더 심한 고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 본부에서는 아마도 장관에게도 이 심각성이 충분히 보고가 안 되었거나 예.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보고 관리 체계가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는 이 상황의 어떤 엄중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도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협상 이제 막바지란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애초에 3,500억 달러 투자를 합의한 거, 그 금액이 좀 잘못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500억 불이면 예. 사실 그 규모 자체가 우리 GDP 대비해서 일본이나 EU보다 우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 1,000억 불 에너지 구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기업들이 1,500억 불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치면 6천억 불입니다. 6천억 불. 일본의 5,500억 불보다도 네트로 금액 자체가 더 많지요. 그래서 처음에 3,500억 불 얘기를 했을 때 이 자체가 합의가 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담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외교가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은 그러면 3,500억 불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투자처를 어떻게 할 거냐,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투자, 현금, 그다음에 대출, 보정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나중에 투자하고 난 뒤에 수익은 그럼 9대 1이냐, 1대 9냐 이런 부분들이 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31일인가요? 그때 들어와서 우리가 합의가 잘 됐다.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됐다라고 정부에서 자화자찬을 했지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가 안 되니까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까지 올라가가지고 매달 한 7천억 가까운 돈을 현대자동차에서 관세로 납부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국익에 심대한 해를 초래했다. 그것이 처음에 3,500억 불을 덜컥 약속한 그 원죄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에이펙이 이제 열리게 되고 며칠 안 남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송 대표님 뭐 어떤 아이디어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좀 있어요, 정부가? 정부에서는 아마 이럴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현금 그리고 선불이다. 이렇게 예.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다 안 되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은 대출이나 보증으로 이걸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우리 국가에서만 다 안 되니까 중동의 산유국들이 상당히 많은 국부 펀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금을 좀 서로 상의를 해서 좀 끌고 오고 거기에 우리가 뭐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일정 부분을 좀 커버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그 시중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우리가 3,500억 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매년 외환 시장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1년에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한 10년에서 뭐 2천억 달러를 한다든지 아니면 250억 달러 해서 8년 정도 해서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 조간 기사에 그런 게 좀 났더라고요. 예. 250억 불씩 8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선불이 아니라 연불로 우리가 이걸 맞추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 또는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조금 더 늘려서 그런 쪽으로 이제 금액을 맞추자 뭐 이런 의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 발언, 그러니까 뭐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라는 이 발언 때문에 조금 오늘 사과를 했어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 사과로 뭐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아니면 사퇴까지 해야 된다고 좀 보세요. 이상경 차관은 다른 차관도 아니고요. 차관 정도만 하더라도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일의 진정성을 가지고 봐야 되고 자기 개인이 아니라 정부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안을 봐야 됩니다. 예.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데 그 사과보다도 일단 사퇴를 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는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했던 거고 특히나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차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그렇게 정말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이전에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게 지난번에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는데 지금 그것이 왜 문제냐. 수요 억제만 가지고 있다. 수요 억제도 중요하지만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간과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살면서 소득이 올라가면 자가용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가용 소유가 늘어나니까 차가 많이 늘어나서 도로가 굉장히 혼잡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를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도록 과세를 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게 답입니까? 아니면 도로를 공급을 늘려가지고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행복하게 개인은 행복하고 국가는 성장하고 이렇게 가는 게 답입니까? 예.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더 나은 집에서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그 꿈, 그리고 작은 아파트에서 좀 더 큰 아파트로 옮겨가고자 하는 그 어떤 꿈,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수요 억제책만 내세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망한다. 이렇게 예. 돼서 특히나 청년이라든지 1인 가구,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에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서울에 집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고 나가라, 서울 추방령이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감 도중에 이제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이제 운영이 박수현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운영위에서 거의 얘기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약간 그릇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에만 나와도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상임위에도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각 상임위마다 이거는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그 재판에서 변호사 교체하는 부분이 예. 이 김현지 그 부속실장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농해수위에서도 그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관여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함께 활동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위에서만이라도 합의가 돼서 출석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운영위 전체회의를 했을 때 기관 정인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총무비서관 김현지가 빠져 있었어요. 네. 한 번도 총무비서관은 안 나온 적이 없는데 그걸 빼놨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사달이 된 거죠. 그걸 총무비서관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소위 존엄한 현지는 나올 수가 없다는 정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운영위에 김현지 지금 이제 부속실장으로 옮겼지만 출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다른 상임위에는 더 이상 부르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걸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수차 논의해본 결과 운영위에 절대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정치적인 얘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면 연말 되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당의 방향이 글쎄 강경 보수만 바라보고 선거를 치르기에는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당 지도부 운영 방안은 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당 지도부의 전체 방향을 원내대표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집토끼를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에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둘째는 전체적으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민생 정책 과제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공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 앞으로 일정 기간이 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자체 스스로 변화와 쇄신의 노력도 아울러 하면서 국민들이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